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쌤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많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숨 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숨 마시고 살고 계시나요? 예, 아무것도 못하고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신가 보다. 오늘은 좀 특별히 채용 소식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삼성이 그 면접을 곧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적성 검사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면접을 할 것 같아서 이제 면접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삼성 면접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이 삼성그룹 면접 채용 진행 과정과 예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처음에 지원서 접수를 우리 9월 14일 수요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GSAT을 지난 23일 일요일 며칠 전이죠. 예, 그때 받고 지난 시즌보다 한 20일가량 앞당겨서 받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비교해서도 한 보름 정도 빨리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직무를 지원한 친구들은 16일에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를 봤는데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다들.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마 발표가 예전 것으로 비교해서 그 예측을 해보면 11월 4일 금요일 가량에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면접 발표 후에 예전에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보는. 그러니까 삼성은 면접이 재밌어요. 다른 데는 면접 인적성 검사 결과 발표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삼성은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삼성그룹 면접의 구성과 특징은 어떤지 궁금해요, 쌤. 예, 이게 계열사하고 직무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난 보통 이렇게 할 것이다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기업은, 우리 직무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GSAT 결과 발표 후에 가장 빠른 것은 3일 만에 보기도 해서 이미 23일 이틀 전에 그 시험을 봤는데 벌써부터 이제 저를 학원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14일 그 작년 같은 경우에 14일 토요일 시험 보고 7일 발표하고 27일 발표하고 그다음에 바로 월요일 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정신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면접은 다양한 곳에서 봐요. 보통 DS, 삼성전자 DS 같은 경우에 동탄에서 많이 봅니다. 동탄에 DS 동탄 에듀센터에서 보는데 보통 이제 동탄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빨리 보는 친구들은 6시 갓 넘어서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올라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용인에 있는 곳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는 버스 대절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이런 데는 삼성금융센터 금융캠퍼스라고 서초구에 있는 데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소는 다양하니까 내가 어디서 봐야 될지는 다 다양하니까 미리미리 좀 안내가 되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고 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요. 비즈니스 캐주얼이 도대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장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은 뭐냐면 단정합니다. 그런데 정장 지향, 정장 금지라고 된 경우에는 정장 입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지향은 입지 말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고 정장 지향으로 써놨는데 좀 불안하다, 깔끔하게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정장에 넥타이 정도만 푸는 정도?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재킷 정도 입으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뭐 운동화 안 됩니다, 뭐 민소매 안 됩니다. 그런 것들만 몇 개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통 직무 역량 면접,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의성 면접을 그룹 전체적으로는 폐지했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직무, 일부 계열사에서는 창의성 면접을 아직 두고 있어요. 같은 삼성전자라도 전자 내에서 환경안전 쪽 일부 직무는 30분 동안 사전 문제 풀이 후에 발표를 하고 하는 창의성 면접이 또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으로 보면은 아시다시피 삼성은 대면 같은 비대면 면접. 그러니까
현장에 불러요, 부르긴. 네. 근데 면접관과 다른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면접을 하는 그런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가끔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경우가 있고 쓰고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들어가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방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직무 역량 면접에서도 그냥 문제 풀이 사전에 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풀면서 그 응대하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사전에 30분 동안 준비 시간을 주고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거는 GSAT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면접 안내를 할 때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또 약식 GSAT을 또 봐요. 네. 한 번 보고 나서 지쳤는데 또 보도록 합니다. 근데 약식이에요. 여기서는 수리하고 추리 두 개의 영역만 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삼성에서 한 번 부르면은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어야 4시간, 대기 시간 포함해서 4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보통의 경우는 다대일로 면접을 진행하고요. 네. 면접관 3명 정도가 평균 들어가고 지원자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면접을 하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열사별 직무별로 특화된 질문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형식은 계속 바뀔 거예요. 네. 형식은. 그런데 학생들은 형식이 바뀌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이 많은데 형식이 바뀐다고 뽑는 사람이 달라질까요? 아니거든요. 뽑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줄기는 같게 준비하고 형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 바뀔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 쌤께서 이 직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다른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네. 직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네. 평가 항목이 뭐냐? 이것을 왜 하느냐? 그냥 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네. 전공을 얼만큼 잘했는지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고 네. 그것에 맞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이 보이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평가 항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의 평가 항목을 보면 직무 이해력, 직무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네. 이것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직무 이해력, 직무 전문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논리성을 봅니다. 네. 그래서 진행은 면접관 3대 지원자 1, 한 명이 들어가서 보고요. 발표하고 나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훌륭한지 여부 자체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함은 정말 훌륭하면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던 다른 길을 찾아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네. 너의 훌륭함이 적합하냐? 우리 회사, 그렇죠. 네. 우리 회사 이 직무에 적합하냐? 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팀에서는 fit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fit 테스트를 한다. 얼만큼 best냐가 아니라 얼만큼 네. right한가, fit한가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직무 역량에서 직무 역량,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정의하지 말고 네. 회사에서 다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낼 때 job description을 매우 상세하게 내요. 네.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상세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requirement 해가지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고요. 플러스 이래 놓고 우대상 이것까지 하면 더 좋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A, B, C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네. 나는 D, E, F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 네. 그거 아무리 강조해봤자 네. 소용없습니다. 그쵸. 여기에 맞는 그것을 얘기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얘기할 때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회사에서 정의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 나올 때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이것과 회사, 직무 네. 연결입니다.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무 면접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팁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직무 면접에서 근데 인문계과가 있고 또 이공계열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직무별로 좀 전략 같은 건 다를까요? 예, 전략이 좀 다르죠. 직무 면접에서도 이공계의 경우에는 네. 전공 위주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면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제법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직무에서 당신의 전공 아니면 당신이 했던 프로젝트
아니면 뭐 인턴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쓰일 것 같아? 라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동안에 해왔던 그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전공 과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일단 어떤 과목을 배웠었는지를 먼저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이것을 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직무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뽑아놓고 선을 연결해보고 연결되는 전공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시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전공 준비하라고 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하는데 오히려 개념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칙에 대해서 아느냐, 그것의 원리를 아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고요. 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영향을 주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의 변화가 무엇이 있고 사회적 변화가 무엇이 있고 어떤 제도적 변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뽑아놓고 네. 그것이 과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옆에다 뽑아놓고 그래서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뽑아보세요. 한 서너 개 정도 미리 뽑아놓고 이야기를 쭉 구성해 놓으면 기획을 해 놓으면 답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네. 이공계와 그 인문계 통틀어서 똑같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회사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아느냐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공계, 인문계 상관없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는 잘 공부해 놓으시면 좋고요.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거든요. 뉴스룸. 거기 보면 와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거 부족하다?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가서 같이 공부하면은 완벽합니다.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직무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임원 면접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진행 방식과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동일하게 이것도 30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참석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면접관이 다른데 임원들, 최고 경영진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요. 포스가 남달리 느껴질 거고요. 지원자의 인성 위주로 평가한다. 근데 제가 인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얘기하는 인성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네. 나 굉장히 성실해,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말하는 인성이라는 것은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인재상을 보고 그것을 평가 항목으로 놓고 이 사람이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한 질문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PT 면접도 많이 사라지고 네. 또 창의성 면접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임원 면접에서도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함께 임원 면접이라고 내가 직무는 좀 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지 말고 직무도 함께 고민을 하시고요. 네. 이거는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또. 네. 직무 면접과 임원 면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준비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 직무 면접은요. 네.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직무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직무와 연관된 이해를 하고 있어. 직무와 연관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원 면접은 묻고자 하는 것, 평가 항목이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직무 면접은 면접관들이요. 대놓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너 이거 알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임원 면접은 도대체 왜 질문하는 거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직무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렇게 직접 대고 묻는데요. 임원 면접은 한참 돌아서 가요. 한참 돌아와서 첫 질문을 들어보면 네. 왜 질문하는지 몰라. 네.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기 싫은 그런 상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럼 왜 묻지? 라고 할 텐데 결국은 1차 직무 면접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던 것, 소통 협업을 알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상적인 질문들이 임원 면접에서는 좀 더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본인의 좌우명 무엇입니까? 또는 별명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인성 면접, 임원 면접의 경우에는 첫 질문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첫 질문은 애매하지만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가 항목이다. 인재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인재상을 뽑아놓고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톤 조절을 살짝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요. 나라는 사람, 기업과 직무를 하는 것을 알고 연결시켜줘야지만 답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면 본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 면접은 나라는 사람을 한 번쯤 정의하고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임원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좀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임원 면접 빈출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유형별로 대응 전략 짧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원서 보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서와 자소서, 네. 그리고 개인 경험, 성장 과정, 뭐 성향 이런 것들 묻는 경우가 있고, 네. 세 번째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미리 준비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 과정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원서 관련된 질문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지? 졸업 이후에 왜 하셨습니까? 공백 기간은 왜 했습니까? 또는 학점 영어가 낮은데 왜 이렇습니까? 업무 네. 잘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창업 인턴 경험이 있는데 이거 왜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회사 나가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서에 특이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 지원서를 보고 특이하다, 보통 친구들과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 질문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되고요. 네. 경험은요. 우리 평가 항목이라는 것 관련된 경험을 묻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뭐 소통과 관련된, 창의와 관련된, 도전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유의 질문들이 많고요.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은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 왜 지원했습니까? 우리 직무를 왜 지원했습니까?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유의 질문이 많고요. 네. 상황 가정 질문은 예를 들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상사가 나의 공을 가로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고요. 네. 이거는 기본 원칙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사와 나의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경우에는 회사를 따른다. 다만 정직과 관련된 것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삼성전자 하반기 채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